자꾸 깜빡한다면 60대 이후 하루 5분으로 기억력을 지키는 11가지 방법.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바로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잠깐 멈칫하셨나요? 만약 지금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세포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루에 약 8만 5천 개씩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 부산의 김영수 씨, 71세. 그분은 3개월 전만 해도 손주 이름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어서 가족들한테 핀잔을 듣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주일치 약속을 메모 없이 기억하고 심지어 20년 전 친구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하루 루틴에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의 시간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스마트폰 확인, TV 리모컨, 아니면 그냥 멍하니 누워있기?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5분이 당신의 기억력을 죽이고 있거든요. 서울대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처음 10분 동안 뇌가 받는 자극이 그날 하루 전체의 인지 능력을 70%나 결정한다는 겁니다. 70%요. 그러니까 아침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늘 당신이 얼마나 또렷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럼 이 황금 같은 10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마치 하늘을 밀어 올리듯이.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딱 3번만 반복하세요. 이게 뭐라고 중요하냐고요? 이 간단한 호흡이 뇌로 가는 산소량을 30%나 높여줍니다. 산소가 늘어나면 뇌세포가 깨어나고 뇌세포가 깨어나면 기억력도 깨어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박순희 씨, 65세. 이분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법을 시작한 후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상 흐릿하던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특히 장 보러 갈 때 예전엔 메모지 없으면 뭘 사야 할지 까먹었는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10가지 물건을 줄줄 외운다고 하네요. 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부터 내리는 거죠. 아니면 TV를 켜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뇌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정보를 받으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잠에서 덜 깬 사람한테 갑자기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햇빛을 5분만 쬐이세요. 얼굴에, 팔에, 온몸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 송과선이 자극됩니다. 송과선이 자극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이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는 사람은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뇌가 스스로 치유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찌꺼기가 씻겨 나갑니다. 결국 아침 햇빛 5분이 밤 수면의 질을 바꾸고 수면의 질이 내일의 기억력을 바꾸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최동철 씨, 68세. 이분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자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냈죠. 병원에서 수면제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기 시작한 후로 놀랍게도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대요. 그냥 햇빛만 쬐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2주 후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 뭘 했는지도 또렷하게 기억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당신의 뇌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잠깐만요. 아침 식사가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8시간 동안 굶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 아침에 뭘 먹느냐가 뇌 기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이 중에 하나는 꼭 드세요. 왜 단백질이냐고요? 단백질은 뇌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미경 씨, 63세 이분은 평생 아침에 빵 한 조각이나 과일만 드셨습니다. 간 편하고 속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오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점심때쯤 되면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가 든든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낮에 만난 사람 이름을 저녁에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엔 자주 까먹던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지키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고등어, 연어, 호두, 아마씨입니다. 매일 먹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블루베리나 시금치를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가 늙는 걸 막아줍니다. 자, 이제 완벽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뇌에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억력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살리고 싶다면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입니다. 그런데 이 산책이 그냥 산책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길로 가세요. 같은 길을 매일 걷는 건 뇌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풍경, 처음 보는 간판, 모르는 골목길 이런 것들이 뇌를 깨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철수 씨, 72세. 이분은 30년 동안 같은 공원을 똑같은 코스로 걸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변화를 줬습니다. 매일 공원 입구를 바꾸고 걷는 방향도 반대로 하고 가끔은 아예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는 게 즐거워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본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빨간 꽃이 핀 집,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할머니, 새로 생긴 카페 간판, 이 모든 게 기억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자극이 해마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해마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새로운 기억이 잘 만들어지고 오래된 기억도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산책할 때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찰입니다. 그냥 멍하니 걷지 마세요.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저 나무는 무슨 색일까? 지나가는 차는 몇 대일까? 저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처음엔 서너 가지밖에 기억 안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10가지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달 후엔 20가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마 오전 10시쯤 될 겁니다. 이 시간대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뇌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뭘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건 두뇌 게임입니다. 퍼즐,
숫자 맞추기, 단어 찾기, 카드 뒤집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미자 씨, 69세.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숫자 퍼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쉬운 단계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했더니 2주 후부터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한 달 후엔 어려운 단계도 거뜬히 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게임 실력만 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화번호를 더 빨리 외우고, 장볼 목록을 메모 없이 기억하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게 됐습니다. 왜 게임이 기억력을 높일까요? 게임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기억, 판단, 집중력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으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면 뇌가 변합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졸립니다. 졸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소파에 바로 눕는 겁니다. 점심 먹고 바로 누우면 혈액이 위로 몰려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뇌에 피가 부족하면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10분만 걸으세요. 집 안에서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하거나 창문을 닦으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낮잠을 자세요. 낮잠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분 이하로 자세요. 딱 20분 더 자면 안 됩니다. 20분 넘게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20분 낮잠은 뇌를 리셋합니다. 아침부터 쌓인 피로를 풀고 오후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박영희 씨. 66세 이분은 평생 낮잠을 안 잤습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잘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짧은 낮잠을 시작한 후로 오히려 밤잠도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피곤하지 않으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짧은 낮잠 후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후입니다. 오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합니다. TV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안 됩니다. 오후는 새로운 걸 배울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악기, 그림, 서예, 손뜨개질, 원예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을 쓰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손일까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이 자극되고, 뇌의 운동 영역이 자극되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조현숙 씨, 70세. 이분은 우연히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답답했습니다. 음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엔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엔 손주들 앞에서 연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악기 실력만 는 게 아니라 일상 기억력도 좋아진 겁니다. 마트 갔다가 뭘 사야 할지 까먹는 일이 줄었고,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회로가 많을수록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대화가 왜 중요하냐고요? 대화는 뇌를 가장 복잡하게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대답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수십 개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김순자 씨, 68세. 이분은 혼자 사셔서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가 줄고 생각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이 빨라지고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어제 뭐 했는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에게 최고의 자극입니다. 외로움은 기억력의 적입니다. 자, 이제 저녁이 다가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 아침 기억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하세요. 늦어도 7시 전에는 끝내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자면 소화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깨웁니다. 뇌가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TV, 컴퓨터는 9시 이후에는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는 이정순 씨, 71세. 이분은 평생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자기 직전까지 TV를 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들기 어렵고 자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루틴을 바꿨습니다. 8시 이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9시 이후엔 TV를 끄고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더군요.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어제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보세요. 내일 할 일 3가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하고 점심에는 친구를 만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3가지만 정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내일 계획까지 미리 입력해두면 뇌가 자는 동안 그 계획을 준비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듯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계획이 떠오르고 실천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감사 3가지를 떠올리세요. 오늘 좋았던 일, 고마웠던 사람, 작은 행복 뭐든 좋습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뇌에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화학물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가 줄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포항 북구에 사는 최영자 씨, 64세. 이분은 평생 걱정이 많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노트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평온해지고 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일을 떠올리려면 그날 하루를 되짚어야 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벽한 하루를 정리해 볼까요? 아침 눈 뜨자마자 호흡과 스트레칭, 햇빛 쬐기, 단백질과 오메가3 식사. 오전 새로운 길로 산책하며 관찰하기, 두뇌 게임 5분. 점심 후 가벼운 운동, 20분 낮잠. 오후 새로운 취미 배우기, 사람 만나기. 저녁 일찍 식사, 어두운 조명, 스크린 멀리하기. 내일 계획과 감사 떠올리기.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답은 평생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좋아지고
나쁜 습관이 쌓이면 나빠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첫째 주에는 아침 호흡과 햇빛만 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셋째 주에는 산책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루틴이 되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명희 씨, 73세 이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명희 씨는 3년 전만 해도 심각한 건망증에 시달렸습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잊어서 위험한 적도 있었고, 손주 이름을 헷갈려서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강명희 씨는 병원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 루틴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쬐고 단백질 아침을 먹고 매일 다른 길로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일찍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달,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조금 덜 무겁고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일주일 전에 했던 일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강명희 씨는 동네에서 기억력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이웃들 생일을 다 외우고 몇 년 전 대화 내용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비결이 뭐예요? 강명희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뇌를 깨우는 거야. 뇌도 근육이거든.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져. 그게 전부야.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팔을 쭉 뻗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쪼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한 달 후 당신의 기억력을 바꿀 겁니다. 석 달 후에는 가족들이 놀랄 겁니다. 1년 후에는 당신 스스로 믿기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평생 변합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단지 당신이 뇌에게 변할 이유를 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한 하루 루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억력을 지키는 건 단순히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건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소중한 순간들, 당신만의 이야기, 이 모든 게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당신의 삶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키면 당신의 삶은 계속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를 깨우세요. 하루 루틴을 바꾸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당신을 기대하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더 선명하게 생각하고,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뇌, 선명한 기억,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분, 건강이 최고다.